그죠? 자, 1-60페이지. 자, 재화의 수출 돼 있죠. 그죠? 자, 1번에 직수출, 대형위탁 수출 돼 있죠. 그죠? 수출의 개념이 돼 있네. 그죠?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그죠?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 돼 있죠. 그죠? 대한민국 선박에 의해서 공해에서 잡힌 제품, 국산이라고. 국산. 법이 그렇대. 그걸 수출하면 수출인 거야. 됐죠? 옆에 유상, 무상 거래 불문하고 영세율 적용한다. 됐죠? 그죠? 자, 그리고 국외 사업자에 대한 무상 견본품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샘플 보내는 것까지 과세하면 안 되겠지. 그지? 요게 샘플을 보내야 거래로 파생이 될 거니까. 그죠? 됐죠? 자, 옆에 세형계에서 발급 의무 돼 있죠. 그죠? 밑에 쭉 봐봐. X가 더 많지. 그지? 자, 지금 방향 잡는 거야. 수출이라는 얘기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란 얘기야? 외국인이란 얘기지. 외국인한테 세형계에서 끊어줘봐야 뭐 하겠어? 어디다 갖다 쓰겠어? 그래서 발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에? 그럼 발급하는 게 독특한 거네. 그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겠지. 그지? 자, 일반적으로 수출은 발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외국인한테 끊어줘봐야 어디 갖다 쓰겠노? 이래 생각하면 돼. 됐죠? 그래서 발급하는 것들이 좀 독특하다. 자, 그 밑에 이제 직수출하고 대형위탁 수출이 돼 있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수출의 개념인데 여러 가지 형태인데 이런 거는 이제 관세사들이 전문이긴 해. 근데 우리 시험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하면 대형위탁 수출은 어떤 거냐면 수출할 때 캐파가 다 있대. 수출할 수 있는 양에 한도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미 한도만큼 다 써버렸어. 그러면 그 한도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수출자들, 위탁 수출자들. 그 사람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수출하는 거지. 그게 대형위탁 수출이야. 그럼 나는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주겠지? 이건 수출과 관련이 없어. 국내에서 그 사람들한테 수수료 주는 거니까. 그거는 10% 세금자서 끊어야 돼. 그게 다음 페이지 메뉴의 별표시 1번. 대형위탁 수출의 경우 구역중개상 등 그죠? 수출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수출 대행 수수료 그거는 10%로 과세한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세금에서 발급 의무도 있어요. 됐죠? 됐죠? 그렇게 자꾸 스토리를 꾸미면 돼.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서 괄호 2번에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을 돼 있죠. 그죠? 다음에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이 이루어지는 것은 국내에서 이뤄준 걸로 봐가지고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 했지. 그지? 대신에 세금계에서 발급 의무는 없어. 어떤 것들이 있는데 줄 치지 말고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이 있고 위탁 판매 수출이 있고 외국 인도 수출이 있고 위탁 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이 있네. 이런 게 어떤 것들인데 줄 치지 말고 다음 페이지 별표시 2번. 됐어요? 읽지 마세요. 이게 어떤 것들인데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 근데 우리 시험에 이게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가 한 개씩 보기로 구성한 적이 있었어.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책에 실리기 시작한 거야. 그냥 수출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거든. 나중에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 수출 회계 처리 이런 걸 해야 되거든. 그거 할 때도 수출 면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출 신고 필증이라든지 아니면 선화증권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숫자와 날짜가 있어. 그것만 우리가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는 거지. 거기에 있는 내역을 다 물론 이제 말을 다시 해야 되겠다. 그걸 읽고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참 좋지. 참 좋지. 그런데 바빠. 그런 것까지 언제 자시고 하고 왔냐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필요한 숫자와 날짜만 갖다 쓰는 거야. 일반적으로 현업에서 일을 할 때. 그래서 수출이 어떤 형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그리고 현업에서 일을 해보면 알겠지만 수출 신고 필증 이런 데에 어떤 수출인지 이렇게 한글로 안 적혀있고 코드로 돼 있어. 코드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좀 등한시하는 편인데 이게 시험에 말 문제 보기로 구성을 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수험생들이 한 번 정도 읽고 흘린다고. 언제 읽는데? 객관식 반대. 객관식 반대. 지금은 볼 필요가 없다.
신경 쓰지 말자. 됐죠? 자, 그게 괄호 2번의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 그리고 동그라미 5번도 있어. 이건 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발굴 의미의 차이가 좀 있네. 그지? 지금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6번. 관세법에 의해서 수입 신고 수리 전의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했대. 외국으로. 됐죠? 됐어요? 요게 수출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인데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물건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세관을 거치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보류 세금이 보류된 상태에 있다가 다시 나가는 거지. 다시 나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보면 동그라미 1번과 거의 유사하지. 그지? 동그라미 1번은 실질적으로 물건이 들어오지는 않고. 그지? 이런 경우도 있다 하더라.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 중에 그냥 수출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그죠? 넘어가면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뭡니까? 3번이야 3번. 바로 3번. 이게 까다롭다. 그렇죠? 자, 제목부터 읽어볼게.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어디를 하는지 캐치해야 돼요. 제목. 국내 거래이지만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볼 거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그 얘기라고. 지금부터 하는 건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만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 그 얘기라고. 됐죠? 됐죠? 복잡한. 자, 동그라미 1번. 내국 신용장 구매 항해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됐나요? 됐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데? 여러분들 1-62페이지 보면 돼. 1-62페이지 보고 기본수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2차 책이었나? 됐어요. 제가 말로 조질게요. 책을 칠판 보세요. 혹시나 나중에 기본서 읽다가 나오면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그림을 어디를 볼 거냐면 1-62페이지에 박스 1번 내국 신용장 구매항에서 관련 규정 찾았어요? 네. 거기에 밑에 동그라미 2번 그림 있죠? 네. 이 2번 그림에 외국 수입업자, 수출업자, 원자재 생산업자 돼 있죠? 그죠? 그걸 기점으로 위쪽을 볼 거예요. 위쪽을 저만 그릴 거예요. 내가 스토리를 꾸며줄 테니까 그 스토리를 잘 기억해야 돼. 자, 칠판. 자, 국외에 국내버에 국내에 수출업자가 있어. 그럼 국외에는 수입업자가 있겠지. 그지? 국내 수출업자가 국외 수입업자한테 수출하는 거, 이게 직수출이라는 거야. 직수출. 이건 당연히 영세율 적용하겠지. 지금 볼 거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수출업자한테 재화를 공급하는 원자재 생산업자가 있어. 원자재 생산업자. 자, 지금부터 스토리를 꾸미는 거야. 신용장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한다고. 수출업자가 국외의 수입업자한테 물건을 수출을 해. 직수출을 해. 그러면 대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외상거래를 했대.
왜상 그래? 근데 이것들이 차일피를 안 주는 거야. 돈을. 그 외국에 찾아갔다. 외국에 찾아갔더니 잠깐 어디 출장 갔다고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자꾸 외국에 찾아갈 수 있어? 돈이 없는데 환장하는 거야. 돈 안 준다고. 돈 안 준다고. 그래서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항상 불안하지. 그래서 얘한테 돈을 꼭 줄 거라는 걸 은행이 보증을 서줘요. 은행이 보증을 서준다고. 그 보증을 서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또 안지. 또 하니까 수수료를 또 받으려 하겠지. 그게 보증료야. 보증료. 그때 개설해 주는 걸 신용장이라 그래. 그 보증 수수료에 대해서 월할로 안분 계산해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여러분들 수익 파트에 나오는 거라고. 용역 수수료로 수익 인식하는 거. 찾아봐. 나중에 예제 있어. 특별반에서는 아마 정태학 회사가 강의 안 했을 수도 있어. 위에반에서 하려고. 아무튼 그때 개설해 주는 게 신용장이야. 그 신용장은 원신용장 이렇게 해서 불러서 마스터 LC 이렇게 부른다. 원신용장. 영어를 잘 못해. 레터 오브 크레딧 이란다고. 크레딧 편지라고 크레딧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 마스터 LC 이렇게 불러. 됐어요? 됐나요? 자, 이제 국내에서 원자재 생산업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업자한테 넘기줘. 그럼 수출업자는 국외의 수입업자한테 물건을 팔겠지. 그지? 우리가 원자재 생산업자야. 우리가 얘들한테 묻는 거야. 대금 언제 줄래? 대금? 너가 준 거 우리가 수출할 거거든. 그럼 얘들이 우리한테 돈을 줄 거 아니야? 그때 우리가 돈을 줄게. 그때 내가 그러는 거야. 그럼 혹시나 얘들이 너한테 돈을 안 주면 우리는 돈 떼이는 거야? 그때 얘들이 그러는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이러는 거야. 혼자인데 그때 얘들이 환장하지 마라 이러는 거야. 왜? 야, 신용장 개설된 거 있어. 그러니까 돈 줄 거야. 돈 줄 거야. 그래서 얘들이 그러는 거야. 아, 그래도 나 불안한데. 아, 뭐가 그래 불안한데? 아니, 얘들이 돈 주는 거 말고 네가 나한테 돈을 줄지 불안한데? 불안한데? 그래서 얘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 신용장 하나 더 개설하자. 요걸 기반으로 그 신용장이 내국에서 개설된 신용장, 내국 신용장, 로컬 LC 이렇게 불러. 이게 내국 신용장. 7, 8. 그때 원자재 생산업자가 수출업자한테 제공하는 이 거래 있지. 이 거래가 국내에서 일어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그 얘기야. 수출할 거라고 보고.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개설이 되면. 여기까지 됐어요? 책에서 얘기하는 건 요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조금만 더. 그러면 오늘 물건을 넘겨줘. 그럼 내국 신용장을 미리 개설해놔야 되겠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아. 미리 개설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뒤늦게라도 개설해주면 인정을 해줘야지.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는 영세율을 적용해줘야지. 인정을 안 해주면 10%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언제까지 인정을 해줄 건데 이거야. 이 물건을 파는 공급일, 이 속하는 과세기한 종료로부터 25일 내에 개설이 이루어져야 돼. 그거는 위에 있는 동그라미 1번 그림이야. 공급시기 종료가 속하는 과세기한 종료로부터 25일 내에 개설이 돼야 돼. 됐어요? 자, 그럼 사전 질문 원천 봉쇄. 또 질문할 줄 알았어. 어떤 질문? 아니, 세무사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공급 시기라면서요? 그럼 공급이 이루어질 때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아직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실무적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험에 안 나와. 실무적으로는 10%짜리를 끊어놓고 나중에 개설이 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바꿔 다시. 그걸 고쳤지. 수정 세금계산서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됐죠?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25일까지 개설이 되면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 거기까지만. 됐어요? 됐나요? 자, 그럼 앞으로 돌아와서 법조문 읽어보자. 1-60페이지 다시. 동그라미 1번. 내국 신용장 구매하기서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발급기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구매하기서 이렇게 용어만 달라지는 거야. 그냥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국 신용장 구매하기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다만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내에 개설을 해야 돼. 관한에는 공휴일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시험에 등장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됐죠? 그리고 오른쪽에 봐봐. 세금에서 발급은 뭐라고 돼 있어? 그치? 요렇게 기억하면 돼. 얘 국내에 있는 사람이네.
그지? 그러니까 세행해서 발급해줘야 되겠네. 됐지? 이렇게 암기하면 좀 편하다 이렇게 얘기야. 무작배기로 암기하는 것보다. 됐어요? 자, 조금 더 밑에 첫 번째 점. 동우 너 조용히 하고 있어. 조교 선생님 밑에 첫 번째 점 이 세 글자 좀 읽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언니 마더니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뒤에 친구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금지금 금지금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금지금이야 금지금이야. 뭐야 이런 게임도 안 했어? MT도 안 가봤나 보네? MT 안 가봐서 먹고 토하러? 먹고 토하러 우리는 밀양에 저기 베레 걸리는데 많이 가잖아. 먹고 토하러 되게 무시지 정말. 그지? 요즘에는 억지로 술 먹이고 이런 거 안 하지? 왜? 그래? 밀양 베레골이 어딘지 모르겠구나. 언양인가 그거? 왜 밀양 아니야? 베레골? 그지? 가면 이제 돌아올 수가 없잖아. 눈이 엄청나게 오거든.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어. 그럼 눈이 엄청나게 오면 좋지. 마음에 드는 애가 없어. 눈이 엄청나게 오면 싫지. 그지? 노땅들이랑 가 있는데 예비역들이랑. 군대 갔다 왔냐? MT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후배들이 선배님 없으면 어떻게 가요? 다 거짓말이다. 다 갈 수 있다. 돈만 달라는 소리다. 알았지? 따라가면 안 된다. 내가 노하우 가르쳐줬다. 따라가면 너 혼자 노하겠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몇 명 하는데 너만 항상 계속 떨어진다. 절대 너를 같이 안아주지 않아. 응? 그때 너를 단주라고 얘기해. 회계에서. 알았지? 단주 공부했죠? 단주 몰라? 단주? 조교 선생님 손목에 차고 있는 그 단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단주 몰라? 주식병합 공부 안 했어? 안 했어? 안 한 걸로 해줄게. 주식을 병합해. 주식이 너무 많이 발행돼 있다고. 우리 지금 몇 명이야? 5명이잖아. 2주를 한 주로 병합한다고. 그게 뭔데? 우리 5명이서 MT를 가는 거야. 즐겁게 춤을 추다가 2명이라면 2명씩 부둥켜 안아야 되잖아. 근데 조교 선생님은 안을 사람이 없어. 조교 선생님 단주야. 조교 선생님 단주라고. 그러면 이 조교 선생님 단주를 어떻게 하는데? 돈을 갖다 팔아치우고 주주한테 다시 돌려주지. 그게 단주의 처리 방법이야. 실권 처리한다 이렇게 표현해. 권리를 없애버리는 거. 그게 실권 처리. 주권의 권리를 없애는 거야. 주주권의 권리를 없애는 거야. 그런 건 또 상법 영역에서 공부해. 주식병합, 주식분할은 회계 영역에서도 공부를 해. 근데 회계랑 상법의 입장이 좀 달라. 주식병합과 주식분할이 이루어지면 회계에서는 자본의 변동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상법에서는 변동이 생겨. 입장의 차이가 좀 있어. 여러분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돼. 회계 시험 문제에서는 자본의 변동이 없다 맞는 말로 체크를 해야 돼. 상법에서는 그거 틀린 말이야. 그게 부딪힌다고 견해 때문에. 근데 상법을 선택을 요즘엔 다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겠지. 주식 병합, 주식 분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저기서 공부할 거예요. 무상증자 같이 공부할 거예요. EPS라고 한참 뒤에 할 거예요. 중도에 포기하면 그 페이지 갈 일도 없겠지만 주식 EPS를 뭐라 그러지? 주당 이익. 언드 퍼 쉐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주당 이익 파트에서 주식 무상증자 그리고 주식 병합, 주식 분할을 같이 취급을 해요. 거기서 또 공부를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정태환의 계산은 나랑은 안 할 거예요. 나랑 다 하면 재미없죠. 나도 싫고요. 자, 조교 선생님, 저 뒤에 동생 요거 읽어봐요. 금지금, 금지금, 금지금이야. 금지된 금이 아니고 금지금이라고. 금 중에 금. 순도 99. 몇 % 이상 그런 거 있잖아. 우리 24K라 그러나? 골드바, 금괴,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지? 봐봐, 쏘련 말이지, 세법이.
한글인데 안 읽어진다고 세법이. 그러니까 예습이 힘들어. 하나 더 해볼까? 조교 선생님 읽어주세요. 소액부징수? 소액부징수? 언니 다 해줘야 돼. 소액부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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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부징수. 나 잘하지? 그지? 게임에서 절대 안 지겠지? 술이 들어가면 안 돼. 술이 들어가. 그러니까 술 취한 애들만 계속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벌주를 계속 죽어버리는 거야. 진짜. 죽고 나니까 이제 게임하지 말자 이러지. 네? 어떻게 읽어야 돼요? 소액부징수? 소액부징수? 소액부징수야. 소액은 징수하지 않겠다고. 원천세 신고할 때 천엄 위반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그런 게 이런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요? 됐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금, 지금. 금 중에 금. 순도 99점 이런 거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암기하고 있는 애들 보면 참 진짜 너무 안타깝다. 시험장에 들어갈지도 못하겠지만 물론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붙잡을 거야. 가지 마라 이렇게. 순도 99.5% 이상의 금괴, 골드바 이런 것들은 제외한대. 왜? 과거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대. 이게 수출 거래를 가장해가지고 국내 유통이 되는 그런 거래들이 좀 있었대.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금지금은 요거 인정이 안 된대. 영세율 적용 안 해준다 그 얘기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값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만 비정상적으로 많이 높다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갖고 와가지고 밀수를 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팔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며. 텔레비 안 봐. 그렇대요. 아무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금, 지금은 제외다. 예? 자, 그 밑에 내용 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내용 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받는 경우 그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도 영세율 적용한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대가의 일부라는 말이 포인트야. 내국 신용장에 기재가 안 됐지만 대가가 있는 돈이래. 그러면 같이 영세율 적용해줘야 맞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됐죠? 자, 그 밑에 내국 신용장 구매 항의세에 의해서 정당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출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한대. 자, 이 얘기야. 내국 신용장 구매 항의세에 의해서 공급을 했지. 공급을 했을 때 얘가 진짜 수출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신경 안 쓰겠다 그 얘기야. 넘겨줄 때 영세율 적용해주겠다 그 얘기라고. 됐어요? 됐죠? 오케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냐면 요 그림을 손을 댔기 때문에 요 그림을 완성을 시켜볼게. 그치? 다음 페이지 그림 봐봐. 동그라미 2번 그림. 그림 보니까 밑에 부분 있지? 이 밑에 부분은 저 뒤에 있어. 그치? 글로 가자. 1-66페이지. 잘 따라와야 돼. 자, 괄호 3번. 수출재와 인가공 용량 돼 있죠? 그죠? 학생들 때문에 조금만 얘기할게요. 학생들 내가 시계 내놓고 해라. 응? 알았지? 응. 수출재와 인가공 용역이 무슨 말인데요? 인가공업자가 하나가 끼이는 거야. 이 인가공업자가 수출업자한테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가공을 해주는 거야. 가공을 해준다고. 가공을 해주면서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넘기면 얘들이 수출을 해. 그럼 얘들이 그래. 너 그 대금 어떻게 줄 건데? 얘들한테 받아서 주면 주지. 얘들이 안 주면은 안 줄지도 모르지. 불안하네. 그러면 로컬 LC를 하나 계산하자 그 얘기야. 그럼 요것도 영세율 적용해 줄게 그 얘기야. 됐어요? 네. 근데 로컬 LC를 계산을 안 하고 둘 사이에 그냥 도급 계약을 맺었대. 가공을 해달라고 계약을 맺었다 그 얘기야. 직접 도급 계약을 맺었대. 이것도 수출하는 물품이라고 보고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대. 됐어요? 근데 우리 회사에 빠꾸 격리가 하나 있는 거야. 우리 회사가 여기 회사의 빠꾸 격리가 공부를 어중뛰게 해가지고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해 주는데 요 경우만 영세율 적용해 주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10%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버렸대. 요것도 오케이. 인정해준다. 10%도 되고 영세율도 되고 뭐든 상관없어. 둘 다 인정이 돼. 됐어요? 됐죠? 자, 조금 더. 요번에는 인가공업자가 얘랑 계약을 맺어. 얘랑 계약을 맺어. 그래서 얘한테 인가공 용역을 제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들한테 물어봐. 인가공 용역 제공해 준 돈을 언제 줄 거고? 이랬더니 얘들이 그러는 거야.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잘 들으라. 너가 용역 제공해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제조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업자한테 넘겨주거든. 그럼 수출업자 국외 수입업자한테 팔아. 그럼 국외 수입업자가 얘들한테 대금을 주잖아. 그럼 그 대금 중에 일부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그제서야 너한테 돈을 줘. 그랬더니 얘들이 그러는 거야. 혹시나 얘들이 돈을 안 주면 너가 너한테 돈을 안 주는 그런 경우도 생길지도 모르지 이라는 거야. 뭐야 뻥치잖아. 그랬더니 얘들이 그러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좀 기다려봐라 이라는 거야. 로컬 LC 개설됐다. 요걸 기반으로 재차 신용장을 하나 더 개설해줘라. 그래서 2차 내국 신용장이라는 걸 개설해. 그러면 수출될 거라고 보고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대. 그런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데?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하면 수출될 거라고 보기는 개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돼. 됐어요? 그럼 우리 시험 문제에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 이게 말문제 보기를 구성하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말문제 보기를 읽고 여기를 얘기하는 건지 여기를 얘기하는 건지 여기를 얘기하는 건지 이걸 캐치를 해서 맞다 틀렸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담아야 돼. 이제 이 그림 한 개 완성이야. 이런 그림이 2개가 더 있어. 2개가 더 있어. 괜찮아. 아직 울면 안 돼. 법인세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울 때가 아니야. 법인세법은 몇 시간 일해. 몇 시간 일해. 괜찮아. 그때 되면 또 적용이 된다고. 자, 종문 읽어볼게. 종문이 어려워. 1-66페이지. 괄호 3번에 동그라미 읽어.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도 있지. 그지? 그거는 여기야. 여기 2군데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됐죠? 영세율 적용해 준다고. 다만 25일 내에 해야지. 과세기한 종료일로부터. 그게 지나버리면 10%짜리로 과세되지. 세금계산서 발급 뭐라 돼 있어? 자, 칠판. 여기든 국내잖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겠지. 외국인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암기하기 편하지. 자,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 외의 경우. 동그라미 기억에 직수출업자, 대행위탁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해서 인가공하는 용역. 칠판. 직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해서 인가공하는 용역. 여기. 영세율 원칙이라고. 근데 빠꾸경리가 10%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대. 그럼 오케이, 이것도 인정이 된다고. 됐어요? 됐죠? 자, 조금만 더 밑에 동그라미 니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해서 제공하는 거. 봐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업자에게 제공하는 이 생산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하는 거. 그 얘기야. 됐어요? 아니,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 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얘랑 직접 도급 계약이 있다고. 여기는 10%짜리 세금에서 발급해야 한다. 시험장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빨리 읽어가지고 이걸 파악하려면 쉽지 않아요. 네. 조금 힘들죠? 그죠? 그죠?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힘들다. 그걸 누가 잘 참고 버텨내가지고 시험장 가서 잘 구분해내느냐? 그거지 뭐. 내가 인간 댐댐이가 더 나아서 그래서 합격을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응? 안 그래? 응. 밑에 별표시. 별표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해 수출 재화를 인가공하는 용역은 직접 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자신이 인가공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수출 재화 인가공 용역을 본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고 봐봐. 인가공업자가 수출업자한테 인가공 용역을 제공해 주기로 했잖아.
근데 나도 중간상이야. 인과応용역은 내 밑에서 해줬대. 그것도 상관없다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됐죠? 오케이 됐어. 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돌아오세요. 1-60페이지로 가야 돼요.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부가가치세법의 세 번의 고비, 영세율, 겸용사업자, 가산세. 그지? 요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자, 원가 관리 회계, 원가 회계, 관리 회계. 응? 재무 회계는요? 재무 회계 상권, 하권. 됐어요? 됐나요? 아니 세무사님 세법 얘기를 소득세 법인세법은요 키가 2m인데도 안 되네. 위에 층으로 가야지. 위에 층. 2차 때 공부하는 세법학은요 이 건물이 몇 층까지 있더라? 이 건물이 몇 층까지 있어요? 7층까지 있나? 9층까지 있나? 9층까지 있나? 하늘 이렇게 아,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건 뭐야? 이 부분한테 했던 회계 원리는 뭐야? 자, 지하 2층. 지하 2층이 뭔데요? 시험 절대 나오지 않는 거. 그지? 초등학생도 하는 거고. 초등학생도. 응? 아, 요즘 초등학생들 중급에게 책 주면서 초등학생한테 야, 문제 풀어봐라. 10년 줄게. 다 푼다고 10년 안에. 10년 안에. 여러분들 10년 동안 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왔지. 아, 여러분들한테 이 책 주면서 10년 동안 다 풀어보세요. 다 못 풀겠어요? 더 풀지. 안 그래? 근데 그렇게는 하기 싫잖아. 도라이가 아니라 천천히 생각을 해봐. 학원 온 이유가 뭐지? 학원을 연구하러 온 게 아닌데 그런 친구들이 꼭 있어. 그거 가가지고 이제 대학의 교수님들이랑 이제 계란말이만 하나 시켜놔놓고 포장마차에서 새벽 5시까지 깡소주 먹고 있으면 아유 교수님 뭔지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논문 주제도 다 이해가 됩니다. 예 이제 그만 집에 가시죠 해야지. 내 주변에 교수들이랑 술 먹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석사 과정을 포기한 친구들이 몇 명 있어. 그럼 그 친구들을 몇 명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술이 약하면 석사 과정도 못 밟는 거야. 응? 부산에 몇 개 학교가 있어. 회계학과 쪽으로 술 많이 먹어야 되는 학과들이 있다고. 왜? 그 지도 교수님이 술을 엄청 드시거든. 엄청 드시거든. 내가 아는 분들이 몇 분 있어.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학교 가시면 서울시립대, 조세정책대학원 바로는 못 가고 아마 경기 5년 정도는 있어야 될 거야. 거기 가면 이제 거기도 뭐 인맥을 쌓는다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알아주니까 그게 아니고 뭐 석사 과정 이런 데는 뭐 연구니까. 그지? 특수목적 대학원이랑 일반 대학원의 차이는 연구지. 연구. 그지? 그 연구라는 걸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일반 대학원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 연구가 뭔데요? 맨날 복사하는 거지. 맨날 복사하고 번역기 돌려서 하고 설문지 여기저기 좀 받으러 땡기고 설문지 받으러 안 땡기? 그 지도 교수님 좀 받아오라. 그냥 학원에 와가지고 여기서도 강의하고 있잖아. 쉬는 시간 되면 좀 온다고. 그 저기 이제 세무사님 제가 이번에 뭐 과정 밟게 됐는데 설문지 좀 마킹 좀 해주세요. 설문지 막 준다고. 그럼 나 이제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예 해드릴게요. 한 10대장 된다고. 괜히 한다고 했나? 근데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아버지 박사학위 받을 때 설문지 막 돌리고 그랬거든. 우리 아버지는 그 여상에서 취업 보도실에 계셔가지고 발이 엄청 넓으셨다고. 근데 설문지 회수율이 70%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나중에 알아서 그 70%가 엄청나게 높은 거더라고. 설문지 회수율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문지 작성해달라고 메일로 보내면 작성해 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런 게 참 피곤하지. 그리고 설문지 마킹할 때 뭐 이렇게 공들여서 하나? 3번이 좀 커 보이네. 3번. 나가 좀 굵어 보이는 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데도 한번 노크해 보시고 아니야 난 처음부터 돈이야 그러면 또 뭐 그렇게 돈을 쫓아도 되고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돈을 쫓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건강만 좀 잘 관리하시면서 돈 쫓다가 죽을 뻔했잖아. 며칠 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도 사라지고 목 통증도 사라지고 우리 와이프가 엄청 좋아해.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 좋아졌다고. 얼굴 좋다. 원래 까매. 이게 하얘진 거야. 태어날 때 진짜 시커했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구박을 엄청 당했어. 예전에 어르신들 미신 많이 믿었잖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품고 있을 때 짜장면이랑 고래고기를 많이 드셨대. 그래 할머니가 짜장면을 많이 먹어서 아가 시커멓게 났다고 고래고기 많이 먹어서 아가 시커멓게 났다고 예전 어르신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신이 있잖아. 오리고기를 먹어가지고 아가 발이랑 손이 이제 붙어 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데 교육이 진짜 중요한 거야. 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 그걸 상스럽게 표현하면 뭔데? 무식해서 그런 거라고. 무식해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무식하면 저렇게 무섭다고 사람들이. 길 가봐.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 봐봐. 무단횡단. 그럼 내가 그런다고 와이프한테 어르신들이네. 가만히 냅둬. 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그 시절에.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자, 다시 돌아올게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는데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공공장소 이런 데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세요. 교육의 부재 때문에. 자, 동그라미 2번 1-60페이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측 십자사에 공급하는 재와 해당 단체가 외국에 무상 반출한 경우에 하나인데 이런 단체가 뭐 하는 단체들인데 뭐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해외에 무상 원조 사업을 하는 단체잖아. 이런 단체들을 우리나라에서 좀 지원해주고 싶대. 그럼 어떻게 지원해주냐면 이 단체들이 물건을 사가지고 외국에 나가지고 도와줄 거 아니야. 물건을 살 때 부가세가 안 붙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거 아닐까? 10%가 안 붙으니까. 그래서 이런 단체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명세율을 적용하겠다 그 얘기야. 됐어요? 됐나요? 다만 외국에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해. 무상 반출. 돈 받고 팔았대. 그거는 의미가 좀 다르잖아. 그지? 해외 무상 원조 사업이 아니지. 그지? 그리고 국내에서 이루어졌네. 거래 상대방이 내국인, 내국법인이겠네. 세금계산 발급의무가 있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그림이 나와요. 다음에 요건을 모두 갖춘 수특 가공 무역 돼 있죠? 그죠? 요거는 다음 페이지 별표시 3번에 있는 그림이 아닌데 요 그림은 여러분 1-63페이지 1-63페이지에 있는 박스 2번 그림이에요. 저만 그릴게요. 이거 그려도 되겠죠? 자, 동그라미 1번 요건을 갖춰야 돼.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기업 요건을 갖춰야 돼. 국외의 비거주자 외국법인과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해서 공급해야 돼. 자, 봐봐. 또 국외, 국내야. 국내에 사업자가 있지. 나라고 돼 있지. 그지? 나는 이제 수출하는 사람인 거야. 그냥 사업자 이라자. 사업자. 그럼 국외에는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니니까. 혹은 내국법인이 아니니까 외국법인일 거야.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이랑 내가 직접 도급 계약을 맺는 거야. 계약을 맺어. 계약을 맺고 물건을 보내주면 이제 수출인 거야. 근데 물건을 얘들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있는 거야. 얘들 A라고 했지, 책에. 그지? A. 계약 조건에 얘들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국내에 있대. 얘들한테 물건을 넘겨달래. 됐어요? 그 물건을 넘기면 얘들이 어차피 비거주자 외국법인한테 반출을 할 거래. 이때 반출할 때 그대로 반출을 해도 되고 추가로 가공을 해가지고 반출해도 되고 그때에 이 거래가 국내에서 일어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수출될 거라고 명세율 적용해 주겠다 이 얘기야. 됐어요? 됐나요? 아니 아직 머리 쥐어 뜯으면 안 돼. 벌써부터 머리 쥐기 시작하면 우리 법인세법 시간에 대머리 된다고.
아니 왜? 예전에 그렇게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어. 영영사전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씹어 먹으면서 공부하는 시절이 있었어. 여성분들은 머리 찢는 사람들 많아. 스트레스 받을 때. 처음에는 막 이렇게 꼬거든. 내가 돌았네 막 이렇게 막 꼬다가 나중에 막 짙기 시작한다. 진짜다. 법인세법 시간에. 그래 보면 어느 순간 보면 가르마가 엄청 넓어 보인다. 괜찮아. 스트레스 받지 말자. 어렵다. 자 읽어보자. 동그라미 기억. 국외의 비보자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이 이해야 돼.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 대금을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이거 얘기 안 했네. 대금을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지급받아야 돼.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원화로 지급받아야 돼. 그래 흔적이 남아. 그리고 비거주자 등이 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한테 보내야 돼 물건을. 그럼 이 사업자가 증거한테 그대로 완철하거나 추가 제조 가공은 반출한대. 그때의 이 거래가 아니라 이 거래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대. 됐나요? 자 봐봐 7번. 그럼 거래 상대방이 누구야? 내국에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세형에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공부할 때 좀 힘든 거야. 어쩌겠어. 암기해야 돼. 세형에서 발급 의무가 없대 이거는. 됐나요? 됐죠? 오케이. 그림으로 한번 가보자. 박스 이번에 요렇게 되는 경우에 동그라미 디귿의 인도라고 돼 있지. 요 거래를 얘기하는 거야. 요 거래가 요거 노란선이야. 돼서요? 잘 버텼습니다. 자, 그 밑에 2.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돼 있죠? 그죠? 자, 용역의 제공자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앞에서 공부했다 속인주의라는 표현을 썼다. 납세지, 사업장이 국내에 있으면 과세한다 했었다. 그지?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 대금 결제 방법이 원하냐, 왜 하냐? 이런 거 상관없이 영세를 적용해 주겠다. 됐나요? 세액에서 발급 의무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이래. 그럼 발급 의무가 없겠지? 그지? 그 외의 경우에는 발급 의무가 있다고 돼 있지. 자, 저리 봐봐. 여기까지는 못 갖고 갈 거야.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애를 안 써도 돼. 못 갖고 간다고 이 세역에서 발급 의무.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들 전부 다 나와 한 개씩. 세역에서 발급 의무가 있니 없니. 이게 일관성도 없어. 그래서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아. 처음부터 스트레스 받지 마. 응? 못 갖고 간다고 준비를 해도 사람인지라 처음부터 보지 말자 그 얘기야. 나오면 어떻게 한대? 멱살잡이 하러 오라고. 종이 조각처럼 흔들려 줄 테니까. 그럼 내가 그럴 거라고. 그거 틀려서 떨어졌냐고. 그건 아니라고. 응? 스트레스 받지 말자. 자, 그 밑에 사례에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용역을 제공한대. 사우디 소재 건물 임대 용역이래. 동우야,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예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지. 그거는 사우디에 있겠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지 않아. 과세 안 한다고. 자, 그 밑에 사우디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한대. 건설 용역 동그라미 니은부터 봐. 사우디에서 외국 현지 법인에 용역을 제공한대. 어떤 용역? 건설 용역. 됐어요? 우리는 누군데? 우리가 삼성이라고 보자. 삼성건설인데 사우디에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어. 삼성건설의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야? 건설업. 법인 등기부상 소재 어디에 있어? 우리나라에 있지? 우리나라에서 과세한다고. 근데 달러 보러 오네? 그지? 영세율 적용해 줄 거야. 됐어요? 됐죠? 자, 이제 동그라미 기업. 삼성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가지고 삼성건설에 용역을 제공한대. 이건 무슨 말인데? 삼성이 사우디에 건설 용역을 따냈어. 근데 삼성 혼자서 못하겠는 거야. 현대건설에 하도급을 줬대. 하도급을 줬대. 그러면 현대건설은 건설업이니까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에 있지.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외화보러 오잖아. 달러벌이 왜 오지? 그래서 수출하는 것처럼 봐서 영세를 적용해줘. 그런데 거래 상대방은 누구야? 삼성이니까 세역에서 발급 의무는 있어. 아까 삼성은 거래 상대방이 사우디니까 세역에서 발급 의무가 없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2.3에 선박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외국 항행 용역에 대해서도 영세율 적용해 주겠다 그 얘기라고. 됐죠? 근데
국내에서 9개, 국외에서 9개인데 국외에서 9개. 요것만. 거기서 벗어나는 건 국내에서 국내. 요거는 10% 세금계산서 발급이 돼야 돼. 10%로 과세를 한다고. 나머지만 외국 항행 용역으로 봐가지고 영세율을 적용해 주겠다. 됐죠? 됐죠? 밑에 별 표시에 세부사항 돼 있죠? 세부사항은 뭐라 했어? 2차용이라 했지. 근데 이게 1차 시험에 말문제 보기로 구성한 적이 있어. 이 책에 세부사항 혹은 2차 시험용이라고 돼 있는 건 다 2차용이야. 근데 이 중에 몇 개는 봐야 돼. 1차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어. 외국 항행 용역에 포함하는 것도 있지. 그럼 결론이 뭔데? 같이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야. 그지? 어떤 건데? 외항사업자 이건 뭐냐면 외국 항공사라고 생각하면 돼. 외항기, 국적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자기 사업을 부수해서 공급하는 다음에 재화 영역. 동그라미 기업. 다른 외항 사업자의 선박 항공기 탑승권 판매. 화물 운송 계약 체결하는 거.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나도 신혼여행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 3월 6일에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을 4월에 갔어. 3월에 법인세 신고 바쁘니까 그때 월급쟁이로 있었거든. 미안해서. 대신에 그때는 4월이 좀 한가했거든. 신혼여행 보름을 갔어. 와이프는 막 연차를 막 다 갖다 쓰고 그래가지고. 그래 뉴욕에 일주일 있고 일주일에 칸쿤에 있었거든. 칸쿤에. 그때 한참 칸쿤이 이제 대두될 때야. 몰디브 다음으로 이제 대체 뭐 이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쿠바 다음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뉴욕 갈 때 어떤 식으로 갔냐면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갈 때 아시아나항공을 탔다가 일본에서 잘 타고 뉴욕으로 갔거든. 뉴욕으로 갔어요. 그럼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을 탈 때 수속을 나눌 때 혹시 최종 목적지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 최종 목적지는 미국에 가는 건데 일단 일본에 갔다가 그래 갑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기 탑승권 그것도 저희가 예약을 해드릴까요? 네, 해주세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같이 영세율 적용해 준다 그 얘기야. TS라 그러잖아. 이렇게 트랜스포머 말고 트랜스포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직항이 없는 경우에 그래요? 네. 예전에 칸쿤은 직항이 대한항공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별로 없었다고. 자주 없었어. 그래서 그렇게 갔었는데 아무튼 그래. 그냥 다음에 한번 놀러 가봐. 참 좋아. 칸쿤은 참 좋아. 올 인클루시브가 참 좋아. 호텔 값이 좀 많이 비싸. 지금은 더 하겠지만 그때 1박에 90만 원 정도 줬거든. 호텔 하루. 거기에 다 포함돼 있어. 먹는 게. 뷔페가 한 3-4개 있는데 식사 때마다 뷔페 3-4군데 다 가도 돼. 그리고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잠자기 전까지 올 인클루시브라고 얘기해가지고 뭐라 그래 그거. 전화해가 부르는 거 뭐라 하지? 룸서비스. 그것도 다 공짜야. 그 공짜가 다 포함돼 있다고. 술 좋아하잖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룸서비스 시키는 거야. 술이랑 피자 시켜. 피자랑 술 먹고 이제 와이프랑 이제 뷔페 가는 거야. 뷔페 갔는데 A 뷔페 갔는데 오늘 음식이 마음에 드는 게 많이 없어. 그럼 옮겨서 B 뷔페로 가는 거야. 해산물 뷔페로 가. 그래서 또 좀 묵다가 그 앞에 커피숍 있거든. 커피숍에서 커피랑 그리고 샌드위치 포장해 수영장으로 가. 야외 수영장에서 놀아. 수영장 한가운데 바가 있거든. 바에 이제 $2 정도 팁 주는 거지. 팁 주면서 이제 보드카 토닉을 계속 먹는 거야. 어떡하나. 그 보드카 토닉 맞나? 저거 007 제임스 본드가 즐겨 먹은 술 있잖아. 그럼 이제 팁을 $2 정도 주면 거기 이제 민트 리프를 많이 올려줘. 그거 하루 종일 먹고 있는 거야. 음주 수영을 하는 거지. 하루 종일 먹다가 와이프가 오빠 이제 밥 때 됐다. 밥 먹으러 가자. 또 가는데 또.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호텔 안에 이제 자고 들어가잖아. 룸서비스 또 시켜서 계속 술. 와이프가 뭘 했는지 알아? 오빠는 술로 본전 뽑겠다. 그래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배가 자꾸 나오네? 운동을 그래도 많이 한 편이었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외국인들 보니까 외국인들 아침에 조깅을 하더라고.
아 많이 먹어서 살 빼려고 뛰는구나. 아침에 벌써 그게 좀 뛰는 거지. 와 천국이더라. 올 인클루시브로 유명한 데가 몰디브, 쿠바, 칸쿤. 근데 쿠바 너무 멀잖아. 몰디브도 너무 멀고 칸쿤은 많이 가더라. 이제 직항기가 있으니까. 직항이 있으니까. 근데 밖에 나갈 땐 좀 조심해야 돼. 이건 좀 되게 사람들 시민들 성향 자체가 좀 많이 다혈질이라고. 그래서 그 호텔이 밀집되어 있는 리조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말고 다른 데로 이동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 멕시코. 조금 다혈질. 자,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에 화물 운송계약. 요것도 영세율 적용한다고 그 얘기야. 화물 보내는 거. FedEx, DHL, 또 뭐 있냐? UPS,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잘 보기가 좀 힘들죠,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크거든, 비행기가. 정복이 747기 안에 내부 개조해가지고 싣거든. 파레트나 컨테이너 위주로 이렇게 싣는데, 그런 거는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가면, 인천국제공항은 이제 화물기들이 이착륙하는 데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국제선 청사 쪽에 있으니까 아마 화물기를 보기는 좀 힘들 거예요. 화물기들 이런 거 보면 뭐 도색이 크게 필요 없어가지고 도색을 안 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 동체 도색 안 하는 거 눈이 부셔가지고 쳐다보기 힘들어. 햇빛에 비쳐가지고. 그러면 엄청나게 커 비행기들이 뚱뚱하고. 747 전복이 있죠. 엔진 2개씩 달려있지. 쌍발 엔진이라지. 여기 747 전복이. 여기 이제 400명 타지. 현존하는 비행기 중에 제일 큰 거는 A380. 이건 보잉 747. B가 보통 보잉사, A가 보통 에어버스사. 전 세계적으로 비행기 만드는 회사 세 군데. 에어버스, 보잉, 로키드 마틴. 사람 죽이는 비행기 만드는데. 전투기 막 이런 거. 이제 그것도 들어가야 되나? 테슬라 들어가, 일론 머스크 들어가야 되나? 그거는 우주선. 우주항공. 요거는 이제 500명이 타요. 네. 하늘을 나는 호텔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어느 정도로 크냐면 날개 끝부터 이 날개 끝까지가 82m예요. 100m 달리기는 되겠죠. 진짜 크죠. 그죠? 제가 직장생활 할 때 에어버스랑 보잉사랑 노선이 두 개로 나뉘었다고. 에어버스에서 A380을 개발한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 왜? 500명을 태워가지고 많이 난감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잉사에서는 노선을 달리는 거야. 보잉사에서는 B787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어. 이제 한 명을 더 태우는 건 의미 없다. 원가 절감을 해야 된다. 동체를 탄소 섬유로 만들고 그리고 기름도 적게 들게끔 이렇게 차세대 비행기를 만들어야 된다. B787기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갑자기 2007년에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사건이 터지고 B787기 개발을 하다가 갑자기 그 뭐라 하지? 오류? 버그 이런 일들이 몇 번 발생을 했어. 그러면서 이 주문이 줄지어서 취소가 되는 거야. 취소가 되고 여기가 부상을 하게 됐지. A380 이 비행기 얼마 한지 알아요? 그 당시에 2007년 당시에 2,000원 가더라고요. 2,000원. 우리가 타는 국내선 비행기 B737기 이런 거 있죠. 작은 거. 그지? 190명 타고 일하는 거. 요게 한 800원. 네. 여기 2,000원. 제가 직장생활 그만두기 직전에 2010년에 그만두기 직전에 대한항공에서 저거 한 대를 수주를 해. 그래서 나 아직도 기억나. 저게 인천에 들어오는데 인천 지점이라고 불렀거든. 김포가 본사니까. 그때 저거 구경하러 가자 막 이랬었다고. 인천 지점에 구경하러 가자 들어오는 거 이랬었다고. 그 정도로 비싼 거야. 대한항공은 전 세계적인 회사야. 아시아나항공은 전 세계적인 회사가 모인 그룹의 멤버로 들어가고,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의 주축이라고. 아시아나항공은 스타 얼라이언스의 그냥 멤버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적항공사 1, 2위 이렇게 얘기하지. 전 세계적으로 대한항공은 세계적인 회사야. 아시아나항공은 한 발이고. 비교하면 안 돼. 직장 그만두기 직전에 아시아나항공의 비행기 보유 대수가 74대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 대한항공 보유 대수는 150대였다고. 어르신들은 뭘 잘 모르니까 그 계류장에서 활주로로 이동을 할 때 비행기 타고 이동을 할 때 경남고에 대한항공 비행기들이 막 있으면 어르신들이 뭐라 하냐면 대한항공 장사 안 되는 것 같다.
비행기 자꾸 서 있네. 아니, 많아서 서 있는 거야. 많아서. 잘 몰라서 그래. 대한항공은 스카이팀의 주축이야. 동맹이라는 거 맺잖아. 그 스카이팀이라고. 동맹. 거기서 이제 그 마일리지 이런 걸 공유하는 거지. 아시아나항공은 스타 얼라이언스라는 동맹이라고. 동맹. 근데 동방항공은 아마 스카이팀이고 에어차이나는 스타 얼라이언스일 거야. 이렇게 마일리지를 공유한다고. 에어차이나. 그런 식으로.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거기에 멤버 중에 한 명. 주축이 아니고. 그래서 그 대한항공이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잡아먹는 거지. 그 정도로 크니까. 그랬는데 오일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때 회사 그만두기 전에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에서 신문기사가 났는데 A380을 한 번에 20대를 주문을 해. 20대. 우와, 엄청나지 않냐? 그지? 나 이거 기사 보고 깜짝 놀랐다. 와, 오일 파워 진짜 무서워. 엄청나지? 돈이 얼마야? 한 번에 20대. 단일 수주 계약으로 가장 크다고 했다고. 뉴스에도 났어. 뉴스에도. 엄청나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다고. 아시아나항공이 어려워졌을 때 썩었잖아. 썩은 걸 삼키면 배탈이 난다 했잖아. 배탈이 안 날 정도의 회사가 삼켜야 되거든. 그래서 나는 돈이 많은 회사가, 정말 많은 회사가 삼켰으면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 직원들도 아마 좋지 않았을까? 외국계 회사가 돼버리니까. 근데 대한항공에서 뭐 가업승계 관련된 것 때문에 저렇게 잡아먹어버려가지고 많이 도와줘야 돼. 썩은 걸 삼켰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 썩은 걸 삼키면 별이죠.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포기 잘한 거라고. 이걸 강행해가지고 삼켰었으면 아마 망했을 수도 있어.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리고 또 그러면 니은 외곽선박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거. 케이터링 서비스 돈 받고 많이 하죠 요즘에. 원가 절감 차원에서. 그죠? 그래서 뭐 LCC 저가항공사라고 그러죠. 그런 데는 뭐 라면 끓여주는 것도 돈 받고 막 이렇게 다 하죠. 그죠? 뭐 공짜로 주는 거 없죠. 사탕이나 한 두세 개 주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거나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들 있죠. 그죠? 한참 유행했었죠. 에어텔 해가지고. 에어텔. 비행기 항공권이랑 숙박권만 미리 예약하고 가는 거 있잖아. 나머지는 자유여행으로 알아서 댕기고. 그죠? 그럴 때 항공회사랑 저기 호텔이랑 연결을 맺어가지고 이거 계약을 저거 알아서 다 해주는 거.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도 다 같이 외국 항행 용역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얘기야. 영세를 준용하겠다. 됐죠?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은 그냥 화물 운송 용역이고요. 동그라미 3번에 상업 서류 송달 용역. 이것도 화물 운송 용역이랑 똑같다 생각하면 돼. DHL, FedEx, UPS 뭐 이런 거. 그죠?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세운계에서 발급 의무 보지 말자 뭐. 못 가고 갈 거니까. 됐죠? 식사하시고 1시 40분부터 하시죠. 식사하시고 하시죠.